어렵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따드리는 정치 오프너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직 검찰개혁.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고요. 아침에는 국립현충원도 참배했습니다. 현충원 참배하면 방명록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작도 검찰개혁, 끝도 검찰개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할 책무가 조국 장관에게는 있는 것이겠죠.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철회도 준비.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명하기 전에 지명 철회도 청와대 참모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지명 철회 카드도 준비했고 임명하는 방안도 준비를 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티타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묵직하게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합시다. 그리고 임명 이유는 내가 직접 설명할 테니 대변인은 오늘 임명한다는 그런 발표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뒷얘기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발, 삭발. 보수 야당들 강력하게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계기로 공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보수 통합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무소속의 이원주 의원은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이원주 의원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오프너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원일이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께는 제가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장관 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기존 정치적인 상식과 문법에서 크게 어긋났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철회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전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는 조국의 이슈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슈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최찬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대단히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6일날 청문회가 끝나고 7일날 정도 임명할 거라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7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났는데 일요일이 끝나도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심을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임명을 해도 역풍, 임명을 안 해도 부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은 집권 세력 내부의 균열, 핵심 지지층의 이탈, 국정 주도권의 상실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하더라도 그런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민의를 거스르고 이런 야당들의 어떤 엄청난 저항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판단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여권 핵심으로서는 불가피했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도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핵심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을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상당히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일정이 어땠습니까? 국무회의 참석했습니다. 네. 국무회의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현장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아니고 첫 국무회의 참석을 했던 조국 장관으로서는 청와대가 아닌 현장에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저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키스트입니다. 소부장이라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이런 거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위해서 그 길을 하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현장 국무회의 일정이니까 조국 장관 청문회와는 별도로 잡힌 일정이겠지요.
그런데 첫 국무회의가 키스트에서 열렸다는 것 때문에 공교롭게도 키스트 자체가 또 조국 장관 딸 논란으로 좀 지목된 장소이다 보니 그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또 그런 희한한 일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예,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니냐, 위조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바로 그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화면 보니까 조금 다른 국무위원들과 뭐 반갑게 인사는 했습니다만 좀 떨어져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함께 있는 모습을 가능한 한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국무위원들이 악수하는 인사를 나눈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조국 장관은 가지 않았고 기자들이 뭐 소감을 물었더니 손살에 치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참석도 상당히 좀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나 저렇게 혼자 먼저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상했던 거죠.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한 달 내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병준 교육부 장관이 13일 만에 장관 임명되고 나서 낙마했습니다. 당시에 그 2006년도 8월 달인데 8월 18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자마자 13일 만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장관 임명됐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전지 상황 속에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변수가 올 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이 뭐 결국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화면에 안 잡히는 것이 오히려 더 전 정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는 현충원 참배 또 박명록이 어떤 얘기 썼는지 좀 본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동영상은 없는 모양입니다. 사진만 들어오고 있네요. 사진만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있고요. 네, 박명록에는 어떤 내용의 글을 썼습니까? 박명록 내용도 사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국민으로 맡은 권한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저런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다른 거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눈에 띄는 거는 검찰 개혁이라고는 저 네 글자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5분에 걸쳤던 취임식에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이 됐습니다. 오늘 방명록에 적힌 검찰 개혁,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얼마나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라고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도 끝도 조국 장관의 입에서는 또 마음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 그렇죠. 오로지 이 말만 있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기승전 검찰개혁이다. 예.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가장 커다란 정권의 명분은 결국은 조국 장관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 검찰개혁이 시대의 당이고 시대 정신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검찰개혁은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일단 됐으니까 검찰개혁을 잘 해나가야 되겠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과연 한국당 등 이 보수 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그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검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들을 과연 한국당이 협조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야 검찰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 문제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과의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 대결 구도 이게 과연 어떻게 여권 내에서 조율될 것인가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 검찰개혁 시작도 검찰개혁 아마 마지막에도 검찰개혁을 제가 완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국 법무장관 취임사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연수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강조하면서 말이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이 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통과, 그리고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이 세 가지를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로 설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무부의 검찰 감독 권한이라고 할까요? 또 인사 권한 어떻게 명문화된 규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법의 명기가 예. 있죠. 검찰청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의 8조하고 36조를 조국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법조를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은 있으나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는 법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보세요. 일반적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인즉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불러서 또 일반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주체를 불러서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지휘 감독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한테 저렇게 검찰청법에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저 법이 행사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 가지고 국회에서 얼마나 요란했는지 아마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저 법이 행사된 적이 없는 법을 조국 장관은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상적으로 적절한이라는 단어를 쓴 게 좀 눈에 좀 띕니다. 두 번째는 임명과 보직권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했지만 조국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야인 시절에, 교수 시절에 집단 사표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사들은 집단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집단 사표를 낸다라고 매번 압박을 한다. 그러면 그거 다 받아서 수리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검찰에서 가장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지금 세 가지 원일이 위원 설명도 들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말이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올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일 텐데 말이죠. 내년엔 총선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네. 관리감독권하고 인사권, 이거는 내가 하겠다. 근데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인사부터 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장관은 현재의 시간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저 말이 100%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국 장관이 저 임명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수사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순간 저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 개입한다는 거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적 구조가 처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선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더욱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조국 장관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인사권 문제 포함해서 수사 통제,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 검찰의 검적 중립을 지키려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데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 아닌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대통령의 남자 조국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오히려 적임자가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돼서 정말 자신의 정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자꾸만 이거를 뭐 인사권이라든지 수사 통제라든지 이걸 가지고 흔들면은요. 제가 볼 때는 검찰 내에서 집단적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포부는 많지만 실행을 할 때는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조국 장관보다는 다른 장관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게 훨씬 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을 수없이 얘기했었던 이유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준 교수님 말씀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해낼 수 있겠느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 검찰총장의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아까 원일이 의원이 언급했던 그 사안에 있어서도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아마 혐의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천정배 법무장관이 하지 마라. 그랬겠죠. 지휘권을 행사했어요. 거기에 반발해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그만두는 일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개혁됐다는 얘기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검찰의 개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한 건 맞습니다.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권도 수사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걸 어떻게든 좀 분산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공소권만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완벽하게 폐지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전 조국 장관도 그 생각을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력을 좀 분산시켜줘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의 눈치를 많이 봐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정권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국 장관에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법안의 제정 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죠. 대통령과 어떤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의 협조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을 국회 변수라는 걸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청와대 민주당 등 여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이제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여권 내에서 이렇게 권력기구들이 정부 내의 기구들이 충돌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정권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도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하는 태도 이건 아주 잘못됐다. 이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걸 빨리 여권이 좀 알아차려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한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체 모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는 기왕에 임명이 됐으니까 향후 수사는 수사대로 할 거니까 조국 장관의 주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테니까 그건 그거고 빨리 이 여권 내에서 청와대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 대립 양상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됐는데 이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뭔가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게 또 기사에 나오고 있던데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몇 가지 과거에는 없었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학관계와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의례적으로 대검 간부들이 법무장관 취임하면 가서 인사들을 합니다. 보기도 좋죠. 당연한 거죠. 이번에 안 갔죠. 예. 법무부 장관 인사 취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았어요. 대검에서 아예 공식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봐야 될 것이고요. 나는 부패 검사보다 정치 검찰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논리 싸움이고 명분 싸움에서 전혀 한 발도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저런 그 결기와 조국 장관의 저 결기, 결국은 강대강의 충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선이고, 여기서 근데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유의미한 한 가지 사실관계는 제가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와중에요, 장관 된 지 예. 하루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만 하루도 안 됐는데 원포인트 인사했어요. 이건 예. 인사권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검사라고 법무부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 박상기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했다가 일선 직업으로 나갔던 검사를 불러들였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지금 협의했다라는 지금 흔적과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했던 인사권은 행사하겠다. 조국 장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일단 이야기가 검찰과 법무부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한다. 아마 검사 중심으로 돼 있는 법무부의 인적 구성을 비검사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포석, 그런 구상을 일단 밝힌 것 같고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 사항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 역할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원하는 역할이지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 결과적으로 인사권 그리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독 기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 이런 개혁된 검찰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책무를 스스로 또 국민에게 약속한 셈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리얼미터에다 의뢰를 했네요.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49대 46입니다. 소수점 빼고요. 정확하게 3포인트 차이로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좀 갈리고 있는데 오차 범위가 4.4%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거의 근접한 수치다라는 결과를 놓고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봐라, 장관 임명한 이후로는 통계로, 과학으로, 여론조사로, 숫자로 반반으로 이제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여권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건 믿을 수 없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뭐 찬성 여론이 여전히 반대 여론이 더 높긴 했지만 찬성 여론이 좀 늘어나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또 민주당에서 적격 판정을 하고 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게 뭐 결정적인 인사 배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한다는 여론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찬성 여론도 상당히 늘었다. 이거는 뭐 수치로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대표성의 문제와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한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아침 한 오전 10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조사는 오후 10시에 이제 모든 여론조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509명 정도 될 겁니다. 500명 좀 넘는 걸 했기 때문에 95% 신뢰성 플러스 마이너스 4.4%예요.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기간은 당일날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2 내지 3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 반대가 51.5 대 46.1로 확 줄었어요. 예. 9월 3일 날. 51대 46. 그렇죠. 예. 그런데 9월 5일 날 56.2 대 40.1%로 오히려 16%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게 찬반이 좁혀졌다 얘기하기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정도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리얼미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샘플링 속에서 조금 지적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대는 86명을 할당했는데 실제는 58명밖에 안 했고요. 40대는 97명을 할당하기로 됐는데 124명. 무려 27.8%를 더 많이 할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가장 높은 근데 지층입니다. 또 인구 비율로 하면 또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어떤가요? 왜냐하면 한국갤럽은 거의 할당과 실제 연령대를 거의 같습니다. 동수로 합니까? 그 비슷하게 동수합니다. 합니까? 거의 예. 같은 자기가 할당한 만큼의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데 이 부분 속에서는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리얼미터는 다음에 조사할 때는 목표 할당만큼 정확하게 가야지 어느 세대는 목표보다 훨씬 많이 하고 어느 세대는 목표 활동보다 적게 하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한 내일 정도, 모레 정도가 되면 훨씬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바로 오늘 거 가지고 봐라. 이거는 찬반이 똑같아졌다. 이거는 과잉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그거- 정기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 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때 또 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 반대 이 부분을 좀 리얼미터가 반드시 질문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일날 제가 리얼미터 측에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